아, 안녕하세요.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7일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지금의 집 안 방인데도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10월 중순 가까이 되니까 날씨도 이제 쌀쌀해집니다. 에,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이야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서로 이제 관심이 있는 사항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도 얘기를 여러 번 많이 했지만은 요즘에 뭘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취직하기도 힘들고 또 아니면 뭐 개인 창업을 한다고 해도 힘들고 밖에 이제 거리에 나가 보면은 빈 가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만 해도 밖에 나가면은 빈 가게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장사가 곧잘 됐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뭐 경기가 나빠서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경기가 좋아져야 이제 그 장사도 잘 되고 특히 그 직업 중에는 그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노가다라고 하는데 할로할로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또 추석만 또 지나면은 그 옛날에도 그 추석날에 그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친척 간에 이제 만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싸움이 나 가지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제도 보니까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자식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명절에 뭐 장인 뭐 시댁이 먼저 가느냐 아니면은 장인 장모 집에 가느냐 뭐 큰댁이 가느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자식들 간에도 뭐 취직을 했느냐 결혼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만나면은 어른들이 그래요. 언제 뭐 취직을 했느냐 뭐 결혼은 뭐 언제 하려고 그랬느냐 이런 거 물으면은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요즘에는 그 어른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잖아요. 유교 사상이 많이 있을 때는 어른들이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안 그렇거든요. 학교 선생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텔레비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교직원들의 그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 질환을 앓는 병이 걸린 그 교직원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 학부모들, 그다음에 학생들 때문에 그 심리적 갈등, 노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많이 그 지장을 받는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결과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계통의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되죠. 부모들도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추석날에 보통 이제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부모 산소를 찾아 뵙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클 때는 1950년대, 60년대는 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텔레비 뉴스를 보니까 그 뭐 산소 찾아보고 뭐 차례 이런 것도 60%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60%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요즘 같이 그 설날 노는 날이 한 뭐 열흘 가까이 되면은 뭐 차례 지나고 조상들의 그 산소를 찾아뵙고 성묘를 하고 그렇게 우리 이전 세대는 그렇게 모두 살았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안 해요, 그런 거. 아예 제사도 성묘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이 많은 사람이 옛날 생각하고 손자라든가 그다음에 자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말 그런 덕담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취직을 못했나? 아유, 그 나이 되도록 아직 결혼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이런 얘기 하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뭐 손자들도 나중에 성인이 다 되면은 머리가 다 크면은 자기들이 더 고민이 많습니다. 살짝 요즘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클 때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강원도 살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이웃집에 있는 그 중매쟁이가 와서 나보고
결혼을 하라. 내가 그때 나이가 19살인가 18살인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는데 그때 그 결혼을 하라고 이웃집 어른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 어머니 보고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너 19살인데 그 처녀가 있다고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오늘 왔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할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그때 어리니까. 그때만 해도 그 결혼하기가 쉬웠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은 나이가 되면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 남자나 여자나 결혼 나이가 차면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총각이 되면은 그게 옛날에는 그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뭐 직장이 없든 있든 간에 그때는 중매를 통해서 나이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 했어요. 그 나이가 많고 이런 노총각을 보면은 동네에서 가끔 있긴 있지만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빨리 결혼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이가 어려서 옛날에는 어려서 했잖아요. 꼬마 신랑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나이가 많지 옛날에는 나이가 젊어서 했습니다. 되게 우리 아버지도 그때 나이가 젊어서 했고 요즘에 한 80대 90대 되는 할아버지들 얘기하잖아요. 18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도 많이 합니다. 지금에는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100년 전만 해도 혼자 사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자 되면 무조건 재혼을 빨리 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100년 전에는 이혼이라는 것은 잘 꺼내지도 않고 이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하면 그 집안 가문에 먹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그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집안에 이제 그 결혼을 하려고 이제 딸 자식을 중매를 시켜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얘기가 오갔는데 그 집이 뭐 내래 그 이혼을 한 집안이라네. 그래서 그 뭐 자식들도 그렇고 부모도 이혼을 하고 다시 또 혼자 살고 뭐 그런 이혼한 그 일이 많이 있는 집안이라네. 거기를 시집장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이제 흠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데는 시집장기를 잘 안 보내요.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을 많이
그 집안을 많이 따집니다. 옛날에 그 양반 집안인지 쌍놈의 집안인지 이런 것까지 다 봐요. 그 다 봅니다. 그 족보를 가지고 내리내리 다 봐요. 그리고 또 궁합도 봅니다. 아, 결혼을 하는데 사주팔자를 맞춰보고 그래요. 그당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굿을 한다든가 그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든가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녀간의 궁합도 맞춰보는 사람들 그 직업을 궁합을 본다든가 점을 한다든가 굿을 한다는 무당 이런 데가 그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때는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러면 점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팔자를 봅니다. 점을 치고 궁합이 맞는지 이런 거 보고 옛날 100년 전만 해도 굿 그다음에 그런 무당 그다음에 사주팔자 이런 보는 사람들이 직업들이 잘 됐어요. 요즘에도 있긴 있지만은 요즘에는 저 어른들도 그 파악을 잘해서 요즘 시대는 옛날 100년 옛날 시대하고 많이 다르다 해서 그때 생각을 하고 어른 노릇을 한다든가 또 그런 말을 한다든가 하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남들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렇고 가족, 집안이라고 해도 그런 얘기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추석날에 오면 몇 년 취직을 했느냐 이런 얘기하고 나이는 먹었는데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조상을 모셔라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한 100년 뭐 이렇게 될 때는 부모들이 죽으면은 산소를 만들고 무덤을 만들어서 3년 동안 그 무덤 옆에 운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3년 동안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극진히 대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차례도 안 지낸다고 하잖아요. 60% 70%가 앞으로는 30%마저도 안 지냅니다. 그리고 성묘도 안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내가 죽으면은 화장을 해서 바다에다가 뿌려라. 요즘에 무슨 무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동묘지 이런 데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납골당에 모신다든가 해도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찾아가지 않아서 그 산에다가 산소를 썼는데 무덤을 했는데 완전히 그 벌초 이런 걸 하지 않아 가지고 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자식들이 내리내리 그 산소 있는 자리도 모릅니다. 완전히 잃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들은 죽으면은
수목장도 안 되고 그냥 화장을 해서 바다에다가 뿌려라.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납골당에다가 또 모시면은 그 다음에 공동묘지에 모시면은 관리비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이제 매장 문화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현충원 이런 데 보면은 정치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유골을 무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죽는다 그러면 국장으로 해서 뭐 현충원이라든가 이런 데 모시잖아요. 무덤을. 그 옛날에 그 폭군 연산군 같은 경우에도 왕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산군 묘진까지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 옛날에는 왕이 잘한 사람을 갖다가 성군, 왕, 죽으면은 무덤을 왕릉이라고 해요. 그런데 연산군은 가장 폭군이고 정치를 잘 못했다 해서 왕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말하면 세종대왕 능이 어디 있다 그러면은 능이라고 다 붙입니다. 임금묘는. 그런데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능이라고 부르지 않고 연산군 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성군이래서 잘하면은 누구 이름을 붙이고 왕릉,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왕릉이다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광해군인가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상에 2명이 딱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왕릉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 이름을 부르고 연산군 묘, 연산군 지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아무 벼슬도 못하고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누구 묘 비석을 세울 때 누구 묘, 누구 지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매스컴을 봤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직 묘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집에 가지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옛날의 역사를 보면은 잘하지 못한 대통령은 왕릉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왕릉 대신 묘자만 붙입니다. 그래서 연산군 묘, 그 다음에 잘하고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무난하게 한 왕들은 왕릉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한 나라의 역사의 대통령인데 자손 만만 대대로 역사는 후손들이 알고 역사는 바로 세워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뭐 정치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근처에 오지도 말아라. 뭐 현충원 이런 데다가 모시지 않겠다. 그리고 뭐 어느 산을 사가지고 모시려고 하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묘자리를 사지도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역대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 죽으면은 무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어디 묘가 있고 어디 묘가 있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연산군이 같은 데는 왕릉이라고 안 하고 그냥 연산군 묘 이렇게 했듯이 그런 그 명칭을 좀 그 품계를 낮추어 가지고 명칭을 부르게 만들고 최소한 그 품위가 그것도 품위가 좀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대통령 묘자리도 상중하 이렇게 등급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나라에 그래도 잘했든 못했든 간에 대통령을 했는데 어디 모실 자리를 마련 못해서 집안에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그거는 나라에서 그래도 대통령한테 나라에서 어떻게 뭐 무덤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 등급을 대통령의 등급을 상중하 이렇게 하고 또 명칭도 상중하 이렇게 명칭도 등급을 나누어서 명칭도 등급을 나누고 대통령도 묘자리도 등급을 나누어서 그 대통령들 무덤 옆에 등급을 나누어서 모시는 게 역사를 바로잡고 만만 우리나라의 후손들 자손 만만대의 역사를 알게 바르게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연산군 같은 경우에도 연산군이 그럴까 광해군인가 그 분들도 정치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왕의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왕의 자리를 뺏기고 물러나고 그렇게 하고 폭군을 하고 해도 전부 다 그 무덤은 있잖아요. 그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연산군이라든가 뭐 이런 묘를 지금에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 우리가 이 역사로 배우잖아요. 그런 기록 유적을 남겨줘야 제대로 그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전두환 대통령이 묘자리를 아직도 찾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알선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국민들로부터 찬성을 받지 못한 대통령은 뭐 상중하해서 잘한 대통령은 상석 묘자리가 상석 그다음 뭐 보통은 아주 못한 대통령 묘자리는 하 그다음 명칭도 뭐 옛날에는 잘한 그런 왕은 대왕 왕릉이다 이렇게 해서 상중하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의 그 유적을 제대로 만들어서 남기도록 해서 후손에 알리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국민들은 반대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교과서를 봐도 우리 역사를 배우잖아요. 국사. 세계사도 배우고 국사도 배우는데 우리 역대 대충 현대사에 근대사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쭉쭉쭉 나오는데 대통령들의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역사책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연대별로.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무덤이 없고 없다. 아니면은 자기가 살던 집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거 이제 이장을 해서 대통령들 있는 무덤이 있는 부근으로 이장을 해서 옮겼다. 그렇게 되면 또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내 생각에는 합당하지 않는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내가 무슨 전두환 대통령을 두둔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그 텔레비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전두환 대통령의 묘를 쓰려고 개인 어디 산을 큰 거 하나 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묘자리가 좋아서 이제 거기에 쓰려고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묘자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고 그 산 주인이 그 팔지 않겠다. 산수자리를 하고 그 주민들이 완전히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 전두환 뭐를 쓰지 못했다 그렇게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회에 얘기를 이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